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시간은 25분짜리 메뉴고요. 네,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하면 주어진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새우 케찹 볶음을 만드시오. 네, 먼저 1번 새우는 내장을 제거하시오 나와 있어요. 네, 새우는 작은 새우 살로 준비가 되는데 이제 얘는 껍질과 머리를 제거하는 과정 중에 내장이 빠지긴 하지만 혹시 모를 남아있을 내장을 꼭 이쑤시개를 가지고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근과 양파는 1cm 정도의 사각으로 써시오 나와 있어요. 네, 우리가 1cm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죠. 네, 그래서 너무 크지 않도록 또 균일하게 썰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요구사항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급재료 목록을 보도록 할게요. 네, 새우살은 작은 새우살로 200g 지급이 되죠. 200g 엄청 많아요. 그래서 튀기다 보면 네, 양이 엄청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량 제출이기 때문에 다 손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장, 달걀 1개, 녹말가루 100g. 녹말가루 100g을 계량컵으로 계량을 하면 한 컵 좀 안 되는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마토 케찹은 50g이기 때문에 한 3큰술 정도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청주, 당근, 양파 6분의 1개, 그리고 소금, 설탕, 식용유는 800ml니까 네, 계량컵으로 했을 때 한 4컵 정도의 분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강, 대파, 이쑤시개, 완두콩 이렇게 지급이 되죠. 네, 이쑤시개를 굳이 1개를 줬기 때문에 내장은 꼭 제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지급재료 목록에 양념 중에 참기름은 없어요. 네, 대신 소금, 청주, 간장, 설탕 이런 것들 있으니까 참기름을 마지막에 완성할 때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양념 확인하실 때 있는 거 없는 거 잘 머릿속에 넣으셔서 요리하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새우 케찹 볶음의 요구사항과 지급재료 목록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요리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요리하시기 전에 먼저 오늘 제 이 요리 과제명이 네, 새우 케찹 볶음이에요. 네, 볶음이니까 항상 기억해야죠. 볶음은 나중에 너무 수분이 많지 않게끔, 질척거리지 않게끔 볶아내야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요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리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항상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오늘 새우를 튀겨낼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앙금 녹말이 필요하겠죠. 녹말을 항상 앙금 녹말을 만드실 때 시험장에 100g 주는 거의 한 컵 분량의 녹말을 다 만드시면 절대 안 되겠죠. 혹시 반죽이 질면 가루 녹말도 써야 되고 또 마지막에 물 녹말로 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튀기는 것들의 거진다 이 양은 반컵 정도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루 녹말 반컵에 물 반컵을 부어 놓으시고요. 항상 그냥 겉에 뜨는 것만 손으로 살짝 이렇게 만져서 하시고 얘를 막 뒤섞어서 해놓으시면 나중에 침전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앙금 녹말을 빨리 만드는 방법은 그냥 가루 녹말에 물을 부어서 이 녹말이 물을 그냥 흡수하게끔 만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일 먼저 이렇게 앙금 녹말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시작하시면 되겠죠? 네, 재료는 다 세척이 된 상태고요. 오늘 데칠 거 있어요? 있어요. 네, 통조림 제품이 완두콩이 있죠. 그래서 완두콩을 한번 살짝 데쳐줄 거기 때문에 냄비에 물은 많이 얹을 필요가 없죠. 네, 소량만 얹어서 물이 끓는 동안에 새우는 제가 깨끗하게 이렇게 세척을 해서 채반에 좀 물기가 빠지라고 담아놨어요. 그동안에 옆에 물이 금방 끓네요. 네, 그러면 소금 살짝 넣어주시고요. 통조림 제품이니까 완두콩을 소금물에 살짝 한번 데쳐서 찬물에 헹구도록 할게요. 초록색깔 채소는 데쳤으면 찬물에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데칠 작업이 끝났고요.
새우는 세척해서 물기가 빠진 상태로 갖고 왔으면 내장을 제거해줘야 돼요. 얘를 이제 머리를 제거하는 과정 중에 이 두 번째 마디에 있는 내장이 거진다 제거가 돼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간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장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새우도 제품마다 잔새우의 크기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 크거나 작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새우에 밑간을 해야죠. 이 잔새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짜요. 소금 간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을 또 넣으시면 너무 짤 수가 있어서 밑간은 청주만 넣을게요. 후추가 있었으면 후추를 넣었을 텐데 재료 목록에 청주밖에 없어서 새우에 청주 한 작은술 넣어서 손으로 쪼물쪼물 이렇게 해주세요. 소금은 넣지 않아요. 잔새우 자체가 간이 되어 있어요. 오늘 들어가는 향채, 오늘은 마늘은 없죠. 오늘 향채는 생강과 대파만 있어요. 대파 배에 갈라주시고요. 오늘은 몇 cm로 썰까? 아까 요구사항에 양파와 이 당근이 1 곱하기 1cm래요. 그러면 부가 되는 재료도 1 곱하기 1cm가 되게 썰어주시면 되겠죠? 자, 안에 있는 속대 제거하시고 1cm로. 항상 이런 향채는 요구사항에 규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센스로 재료들이 채 써는 날이면 요 향신료도 채 써요. 재료들이 다지는 날이면 향신료도 다지고 재료가 1 곱하기 1이면 향신료도 1 곱하기 1로 썰어주면 되겠죠? 그런 센스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생강 껍질 제거하면서 생강도 오늘 필요한 거 1 곱하기 1cm로 맞춰주신 다음에 얇게 편으로 썰어주시면 되겠죠? 향채는 같이 넣을 거니까 대파 옆에 생강 같이 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당근, 이렇게 있는 당근은 굳이 껍질을 제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오늘 내가 필요한 게 1 곱하기 1cm예요. 그러면 규격을 맞춰줘요. 1cm, 1cm 맞춘 다음에 1cm, 1cm 이렇게 해서 1cm의 스틱 형태로 먼저 만들어 주세요. 하신 다음에 방향을 바꿔서 0.3 정도로 썰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중식은 불 자체가 세기 때문에 너무 얇게 썰어주시면 숨도 빨리 죽고 재료가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중식의 재료의 크기는 0.3 정도의 두께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0.3 정도로 썰어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양파 오늘 이렇게 6분의 1개 나와요. 그러면 속대는 또 너무 작을 수 있으니까 겉대 빼서 오늘 필요한 거 1cm, 1cm, 1cm 하신 다음에 옆으로 눕혀서 오늘 필요한 거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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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1cm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1cm가 귀에 닿지가 않겠죠? 항상 학생분들이 수업할 때 제가 이렇게 하면 시험장 가서도 그렇게 1cm 얘기하면서 하면 돼요? 하면 안 되겠죠? 속으로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양파와 당근은 같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접시의 한쪽에 담아 놓으시고요. 항상 재료는 전량 사용하시는 거니까 최대한 센치가 나오는 한은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채 손질까지 다 끝났어요. 이 야채는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 초록색은 또 나중에 혼자 들어갈 거니까 네, 초록색은 따로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야채 손질이 다 끝났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새우를 튀기러 가면 되겠죠? 그러면 새우 튀길 기름 먼저 예열하시고요. 네, 새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새우는 뭐 했어요? 청주로 밑간을 해서 버물버물 해놓은 상태죠. 네, 그러면 오늘 반죽은 흰자만 사용할 거예요. 전라는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해산물류는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흰자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저 또한 흰자를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중식은 손으로 충분히 활용해서 풀어도 되기 때문에 손을 활용해서 흰자를 풀면 더 빨리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개 분리해서 흰자를 풀었어요. 그러면 반죽을 해야죠. 항상 반죽을 하실 때는 흰자 먼저. 오늘 흰자는 한 작은술. 흰자가 들어갔으면 먼저 손으로 잘 섞어주셔야 돼요. 쪼물쪼물. 그래야지만 뭉쳐져 있지 않아서 나중에 튀길 때 위험하지 않아요. 손으로 쪼물쪼물해서 흰자가 다 풀렸으면 아까 우리 녹말 물 부어놨죠? 앙금 녹말 만들었어요. 물을 쫙 빼서 만들어진 앙금 녹말을 다 넣어주세요. 전량. 새우에다가 반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반죽의 농도를 보시면서 이 해산물은 튀기면서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돼지나 그런 육류를 튀기실 때보다는 좀 더 반죽을 뻑뻑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내 침전 녹말이 잘 침전을 못해서 좀 묽으면 반죽이 굉장히 묽겠죠. 그러면 줄줄 흐를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옷을 잘 못 입으니까 이런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남겨놓은 전분 있죠? 그거를 살짝 가루 녹말을 넣어서 이 반죽을 좀 뻑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튀기다 보면 또 새우에서 물이 나와서 점점 묽어지기 때문에 좀 뻑뻑한 상태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데보다 지금 보시면 좀 뻑뻑한 상태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뻑뻑한 상태가 됐으면 이제 한번 튀김의 온도를 확인한 다음에 튀기도록 할게요.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죠? 네, 그러면 온도가 한 170에서 180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새우를 튀겨보도록 할게요. 네, 새우를 튀기실 때는 양이 많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옷을 충분히 다 입히셔서 항상 다 튀기고 났더니 바닥에 옷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가장 잘못 튀긴 사람이에요. 네. 불은 온도가 올랐으면 중불에서 튀겨주세요. 200g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센 불에서 넣으시고서 그냥 넣으시면 벌써 들어간 친구들이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센 불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불을 중불로 줄이시고서 그래서 반죽옷이 그릇에 거의 없게끔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생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름에 들어갔을 때 서로 엉겨 수가 있어요. 네, 때는 지금 막 휘젓거나 그러시면 반죽옷을 다 벗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떠오를 때까지 겉이 약간 단단해질 때까지는 그냥 둘 거예요. 아직 살짝 말랑말랑해요. 네, 좀 더 단단해질 때까지 두고요.
살짝 지저분한 튀김물 있는 것만 겉에 있는 거 건져서 이제 살짝 겉이 단단해졌어요. 네, 그러면 젓가락으로 살짝씩 흔들어 가면서 이제 붙어있는 반죽들을 좀 띄워주시면 되겠죠? 네. 근데 어차피 여기 붙어 있어도 나중에 다 튀겨진 다음에 밖에 나와서 띄워도 돼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새우가 살짝 붙어 있는 것들을 겉이 단단해진 다음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좀 툭툭 치면서 근데 이 작업을 이 새우가 익기 전에 하시면 옷이 다 벗어져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겉이 좀 단단해진 다음에 이렇게 띄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네. 새우는 2번 튀길 거예요, 해산물은. 그래서 1번 튀기신 다음에 1번 건져내시고요. 네, 2번 튀기도록 할게요. 지금 겉이 바삭바삭하고 네, 1번 다 튀겨졌어요. 그러면 1번 건져요. 네, 이렇게 해서 네, 1번 바삭하게 튀겼으면 2번째 이제 온도 올라가면 네, 2번째 튀기도록 할게요. 바삭바삭, 바스락바스락 하죠? 그래서 온도가 지금 올라서 지글지글지글 기름이 끓어올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새우 넣어서 네, 2번 튀겨주세요. 두 번째 튀길 때는 안에 있던 수분이 나오면서 더 바깥으로 많이 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네, 튀겨주세요. 그래서 이때 바삭하게 잘 튀겨져야지만 소스를 버무려도 바삭함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네. 이때 바삭하게 튀기지 않으면 나중에 소스를 버무렸을 때 눅눅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튀김을 잘해야지만 네, 바삭하게 먹을 수가 있겠죠? 네. 이제 2번째 다 튀겨졌죠? 그러면 채반에다가 네, 빼서 기름기를 빼놓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굉장히 바스락거리게 튀김이 잘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튀김이 다 완성이 됐죠? 네, 그러면 저는 소스를 만들러 가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겠죠? 항상 네, 소스를 만들러 가기 전에 옆에 밑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오늘 물은 반컵을 사용하실 건데 케찹은 시험장에 거의 깎아서 3큰술이 나올 거예요. 50g이니까. 그래서 그 케찹을 남김없이 다 싹싹 긁어서 사용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물녹말은 녹말 하나에 물 2개 해서 물녹말 나중에 농도 잡아줄 거 네,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물의 양은 반컵이죠. 네, 반컵 이렇게 준비하고요. 네, 오늘 향채가 있고 또 재료 목록에 간장과 청주가 있기 때문에 간청 만들어서 네,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간장 1작은술, 청주 1작은술 해서 향신채 볶은 다음에 사용할 간청 이렇게 해서 다 밑준비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팬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물기 없게끔 팬 잘 코팅이 된 상태고요. 우리가 오늘 필요한 기름 1큰술 먼저 둘러주시고요. 네. 기름이 달궈지면 향채 오늘 향채는 마늘은 없어요. 네, 대파와 생강 넣어서 먼저 볶아주세요. 볶아졌으면 간청 간청 들어가서
정도 두고 양파랑 당근, 양파가 반 정도 익으면 케찹이 들어갈 거예요. 네, 케찹을 신맛을 살짝 없애주기 위해서 불에 한번 볶아줄 거예요. 그래서 양파가 이렇게 반 정도 투명하게 익었으면 케찹을 넣으실 때 주의하실 거는 불을 세게 하면 케찹이 탈 수가 있어요. 케찹을 넣을 때는 불을 약한 불로 줄여주시고요. 약불에서 케찹 들인 거를 싹싹 다 긁어야 돼. 싹싹 남김없이 알뜰주걱 있으면 알뜰주걱 해서 이 케찹의 신맛을 살짝 날려주기 위해서 이 케찹을 볶아주세요. 케찹이 타지 않게끔 불을 약불 또는 중약불에서 이렇게 볶아주면 돼요. 케찹이 충분히 이렇게 바삭하게 끓으면서 볶아졌어요. 네, 그러면 완두콩,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물 반 컵, 물 들어갔으면 여기서 별표 하나, 설탕 한 큰술 꼭 들어가야 돼요. 설탕이 들어가야지만 윤기가 나기 때문에 설탕 한 큰술 꼭 넣어주세요. 그래서 소스가 바글바글 끓일 수 있게끔 밀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오늘 완성하는 요리가 새우 케찹 볶음이에요. 네. 그런데 자꾸 이 새우 케찹 볶음을 굉장히 질척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끓자마자 물농가를 풀어서 약간 탕수육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얘를 좀 소스를 더 끓여서 충분히 좀 끓이신 다음에 농도를 살짝만 잡아서 이 소스가 그냥 새우에 딱 버무려질 정도로만 해주셔야 돼요. 네. 그 소스를 좀 충분히 끓여요. 소스가 끓는 동안에 저는 옆에 이제 물농가 할 준비하고 있죠. 소스가 이 야채랑 좀 이렇게 좀 자작할 때까지 좀 끓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케찹 자체가 농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만 절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좀 충분히 딱 새우를 버무렸을 때 버무릴 정도 이렇게 해서 야채가 충분히 됐으면 물론말은 반 큰술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케찹 자체가 농도가 있기 때문에 금방 매직해지니까 반 큰술만 들어갔더니 농도가 지금 딱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새우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소스에 그냥 새우가 딱 버무려질 정도로만 해주세요. 밑에 소스가 질질 흐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딱 버무려질 정도로. 색깔이 더 빨가면 좋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케찹을 딱 3큰술 50g만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소스가 딱 버무려진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불 끄시고요. 완성 그릇 준비하시고 전량 제출 하신 다음에 젓가락으로 이 완두콩이 초록 색깔이라서 위에 올라가 있으면 색깔이 푸릇푸릇해서 이쁘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완두콩을 좀 끌어올려서 항상 그냥 볶아놓고서 끝 하지 마시고 내시기 전에 살짝 좀 이렇게 색깔의 조화가 알맞게 되게끔 좀 야채랑 이런 것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항상 접시 끝에 묻은 거 정리하시고 그래서 새우 케첩 볶음은 말 자체로 볶음이기 때문에 주변에 막 소스가 질질 흐른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딱 그냥 소스가 버무려져서
이렇게 딱 버무려진 상태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탕수육이나 뭐 우리 했던 라족이나 그런 것들처럼 소스 질질 흘리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딱 버무려진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케찹이 50g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이 줬으면 색깔이 좀 더 이쁘게 나왔을 텐데 50g 준 거를 싹싹 긁어서 다 사용을 하셔야지만 색깔이 그래도 약간 붉은색이 나오니까 케찹은 남기지 말고 전량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새우 케찹 볶음 완성했어요.